그런데 절대 안 돼요.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쓴 적도 있어요. 파운데이션 발랐을 때 모공에 안 끼고 매끈하게 발린다는 게 모공 때문에 피부과 예약하려다가 가격표 보고 화들짝 놀란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집에서 뭐라도 해보려고 이것저것 사 모으다 보면 화장대는 터질 지경인데 정작 모공은 그대로입니다. 게다가 SNS 보면 다들 레이저 없이도 효과 봤다는데 나만 안 되는 건지 점점 불안해지죠. 이런 마음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수년간 시행착오했고 한때는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쓴 적도 있어요. 근데 결국 답은 단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집에서도 상당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부과 안 가도 비싼 레이저 안 받아도요. 오늘 영상에서는 10년간 직접 써보고 검증한 방법으로 어떤 성분을 써야 하고 어떤 방법은 과감히 버려야 하는지 실제로 효과 본 홈케어 핵심까지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10분이면 바로 적용 가능한 핵심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따로 정리했으니 시간 없으신 분들은 마지막만이라도 꼭 보세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본격적으로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이것만큼은 알고 가셔야 합니다. 모공이 왜 커지는지 모르고 관리하면 아무리 좋은 성분을 써도 소용없거든요. 저는 모공 관리할 때 항상 3가지로 나눠서 접근합니다. 바로 피지, 각질, 탄력이에요. 먼저 피지. 이건 티 좀 번들거리고 블랙헤드 많으신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피지가 과하게 나오면 모공 속이 계속 차오르면서 모공을 넓힙니다. 마치 풍선에 공기를 계속 넣는 것처럼요. 다음으로 각질. 이게 진짜 무서운데요. 피지는 클렌징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각질은 쌓이면서 모공 입구를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면 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계속 쌓이면서 모공을 더 넓힙니다. 악순환이죠. 마지막으로 탄력. 나이 들면서 피부 속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모공이 세로로 늘어납니다. 시든 풍선처럼요. 이 3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한 가지만 해결하려고 하죠. 클렌징만 열심히 하거나 각질 제거만 미친 듯이 하거나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저도 딱 그랬어요. 20대 초반에는 모공 줄인다는 제품 닥치는 대로 사서 발랐는데 3개월 지나도 변화 제로, 심지어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뭘 했냐면요. 처음엔 미친 듯이 클렌징만 했어요. 하루에 2중 세안, 클렌징 오일에 폼까지 쓰고 근데 모공은 더 커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과도한 세안으로 피부 장벽이 무너지니까 피지가 오히려 더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엔 각질 제거에 빠졌습니다. BH 토너 매일 쓰고 필링 젤도 일주일에 3번씩 했어요. 처음엔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한 달 지나니까 피부가 얇아지면서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결국 피부과 가서 피부 장벽 다 무너졌으니 한 달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란 소리 들었습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실수예요. 한 가지만 집중하거나 너무 과하게 하거나. 모공 관리는 밸런스입니다. 피지 조절 잘하면서 각질도 관리하고 동시에 탄력도 채워줘야 해요. 이 3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비로소 모공이 줄어듭니다. 자, 여기서 잠깐. 모공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원리부터 알아야 해요. 이거 모르고 하면 평생 헤매입니다. 핵심 성분 3가지만 기억하세요. BHA, 나이아신아마이드, 레티놀. BHA는 기름에 녹는 성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물에 녹는 성분은 피부 표면만 닦아내는데 BHA는 모공 안쪽 기름까지 녹여내는 거예요. 배수구에 기름때 제거제 붓는 것처럼요. 과학적으로는 피부 속 pH를 살짝 낮춰서 죽은 각질을 녹이고 모공 속 피지를 빼내는 원리입니다. 0.5%에서 2% 사이가 적당해요. 그 이상은 자극만 생깁니다. 일주일에 2-3번만 사용하고 반드시 저녁에만 쓰세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비타민 B3의 한 형태인데요. 피지생 크기 자체를 줄여주는 성분이에요. 피지가 나오는 구멍을 조여주는 거죠. 그래서 T존 번들거림도 확 줄어들어요. 원리를 보면 피부 속에서 피지를 만드는 공장의 생산량을 줄이는 거예요. 동시에 피부 장벽도 강화해서 수분 증발을 막아줍니다. 5%에서 10% 농도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민감하신 분들에게 그 이상은 오히려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써도 괜찮고 다른 성분들과도 잘 어울려서 조합하기 좋아요. 레티놀은 비타민 A 유도체입니다. 피부 깊숙이 들어가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성분입니다. 콜라겐이 늘어나면 피부가 탱탱해지면서 늘어진 모공이 다시 조여지는 거예요. 시든 풍선에 다시 바람 넣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레티놀은 피부 세포에 직접 작용해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높입니다. 동시에 각질 제거 효과도 있어서 피부가 더 매끄러워지고요. 처음엔 반드시 0.1%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고농도로 바로 시작하면 피부 장벽 무너져요. 한 달 괜찮으면 0.3%, 그 다음 0.5%로 천천히 올려가세요. 반드시 저녁에만 쓰고 다음날 아침엔 자외선 차단제 필수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쓰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10년 동안 시행착오 끝에 찾은 방법입니다. 10분이면 끝나요. 첫 번째, 미온수로 얼굴 적시고 약산성 폼 클렌저로 거품 내서 30초만 문질러요. 2분 넘게 하지 마세요. 과도한 세안은 피부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럼 피지가 오히려 더 많이 나와요. 뜨거운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써야 해요. 클렌저는 pH 5.5 정도 되는 약산성 제품이 좋고요. 거품이 많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거품이 많은 건 세정력이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세안 후 당기지 않고 촉촉한 느낌이 드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각질 제거. BH 토너를 화장솜에 적셔서 T존 중심으로 살짝 닦아내거나 얹어둡니다. 절대 세게 문지르시면 안 돼요. 그런데 매일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건조한 분들은 일주일에 1번 정도면 충분해요. 저는 월수금 또는 화목 이렇게 요일을 정해놨어요. 그래야 과하게 안 하기 때문이죠. 화장솜에 500원 동전 크기만큼 적셔서 코, 이마, 턱 중심으로 부드럽게 닦아내면 됩니다. BH 제품 선택할 때는 1%에서 2% 농도 제품을 선택하세요. 처음 쓰실 땐 살짝 따가울 수 있는데 이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계속 따갑거나 빨개지면 바로 중단하시고 횟수를 줄이세요. 세 번째, 수분과 피지 조절. 나야시나마이드 5%에서 10% 들어간 세럼을 얼굴 전체에 펴발라줍니다. 이때 두드리지 말고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듯 흡수시키세요. 토닥토닥 두드리면 오히려 피부 자극됩니다. 세럼은 제형이 묽은 게 좋습니다. 물처럼 묽어서 끈적임 없이 흡수되는 제품을 추천합니다. 많이 바르면 때처럼 밀릴 수 있으니 소량씩 펴바르시면 됩니다. 네 번째, 보습. 가벼운 젤이나 수분크림으로 마무리합니다. 무거운 크림 쓰면 모공이 막혀요. 특히 지성포 입으면 젤 제형이 좋습니다. 히알루론산 들어간 수분크림이나 알로에 젤 같은 게 좋아요. 이 성분들이 수분을 잡아주면서 모공을 막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특별관리, 레티놀. 일주일에 1-2번 저녁에만 레티놀 세럼을 추가하세요. 처음에 0.1% 농도부터 시작해서 한 달 정도 괜찮으면 수치를 조금씩 올립니다. 단 다음날 아침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세요. 레티놀 쓰고 햇빛 쬐면 색소 침착 생깁니다. 레티놀은 피부를 얇게 만들어서 자외선에 취약해지거든요. 레티놀 제품 선택할 때는 시카 성분이 같이 들어있으면 진정 효과도 있어서 초보자한테 좋아요. 처음엔 주 1, 2회, 괜찮으면 주 2, 3회씩 천천히 늘려가세요. 레티놀은 피부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천천히 가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방법이에요. 총 10분, 아침 저녁으로 하면 하루 20분입니다. 이 정도면 부담이 없죠. 저뿐만 아니라 이 방법을 제 친구한테 알려줬어요. 이 친구도 모공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였거든요. 메이크업 하면 모공에 파운데이션 끼고 사진 찍으면 모공만 보이고, 그런데 한 달 반 정도 지나니까 확 달라졌대요. 친구 말로는 아침에 거울 볼 때 기분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화장 먹는 것도 달라졌대요. 특히 코 주변 모공이 눈에 띄게 작아졌다고 했어요. 파운데이션 발랐을 때 모공에 안 끼고 매끈하게 발린다는 게 제일 큰 변화였대요. 또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원래 피부과 레이저 치료까지 받았던 친구인데 이 방법 알려줬더니 일단 1개월만 해보겠다고 했어요. 지금 2달째인데 레이저 생각이 안 난대요. 블랙헤드도 줄고 번들거림까지도 확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오후 되면 번들번들했던 T존이 이제 저녁까지 관리된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누구는 2주 만에 효과를 보고 누구는 2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꾸준히 하면 누구나 좋아집니다. 실제로 이 방법 꾸준히 한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화장 먹는 게 달라졌다는 거, 파운데이션이 모공에 안 끼고 매끈하게 발린다고 합니다. 이게 제일 큰 변화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다 해본 거라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모공팩 매일 하기. 코팩, 클레이팩 이런 거 매일 하면 피부만 건조해지고 모공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팩으로 피지를 강제로 뽑아내면 그 자리가 빈 공간이 되잖아요. 그럼 피부는 피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해요. 결국 모공은 더 커지고 피지는 더 많아지는 악순환이죠.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각질이 쌓였다 싶을 때만 하세요. 모공팩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두 번째, 손으로 짜기. 블랙헤드 보이면 손으로 짜고 싶은 거 다 알죠? 그런데 절대 안 돼요. 짜면 그 자리에 흉터가 생기고 모공은 더 멀어집니다. 손톱으로 누르면 주변 피부까지 상처가 나요. 그 상처가 아물면서 색소 침착이 생기고 모공 주변 조직이 망가지면서 모공은 더 커집니다. 지금 참는 게 나중에 후회 안 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 제품 너무 자주 바꾸기. 효과 없다고 일주일 만에 제품 바꾸는 분들 많은데 최소 3주는 써봐야 해요. 피부 턴오버 주기가 28일이거든요. 피부 세포가 완전히 바뀌려면 한 달은 걸린다는 뜻이죠. 일주일 써보고 효과 없네 하는 건 씨앗 심고 3일 만에 왜 안 자라지?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인내심 갖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일주일 써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피부 관리도 꾸준함이 전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10년 동안 찾은 모공관리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딱 4가지예요. 첫째, 클렌징은 부드럽게 2분 넘기지 마시고요. 두 번째, 각질 제거는 주 2, 3회 매일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수분은 충분히.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필수. 네 번째, 레티놀은 천천히 0.1%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부터. 이 4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고농도 제품, 레이저, 비싼 크림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다 쓴다고 효과가 있는 건 아니며 없다고 모공 관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효과적이고 안전한 건 집에서 즐기시고요. 피부과는 마지막 선택지로 남겨두시는 게 현명합니다. 구체적인 제품 추천과 구매 링크는 다음 컨텐츠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약속했던 10분 핵심 방법 지금 화면에 정리해서 띄워드릴게요. 스크린샷 찍어두시면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따라하시기 편할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실전 팁 계속 가져올게요. 댓글로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참 좋았어요. 이런 거 공유해 주시면 다 읽어보고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무엇을 채우느냐보다 무엇을 비우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과한 제품을 내려놓아야 피부가 가벼워지고 가벼운 방법으로 관리할 때 비로소 진짜 모공 관리가 시작됩니다. 모공 관리는 얼마나 비싼 제품을 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했느냐로 나눕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후회 없는 피부 관리하세요.